자, 이번엔 명사의 다양한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명사의 대원칙은 셀 수 있는 명사, 즉 보호집 앞에서 보호집에 한 s만 s를 붙이고 명사 끝에 s를 붙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명사의 대원칙이라고 했는데요. 명사 끝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대부분의 명사에서 복수형을 만들 때 그냥 명사 끝에 s만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까칠하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명사들은 규칙적으로 명사 끝에 s만 붙이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끝에 s만 붙이면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monkey가 monkeys가 되고요. crab, 개죠. crab이 crabs가 되고, 페스티벌이 festivals, souvenir가 souvenirs, 이렇게 award가 awards, 이렇게 복수형이 되는데,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s를 붙이는 것도 아주 규칙적이기 때문에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es를 붙이는 경우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게 저절로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사가 철자가 s나 ch, sho, x로 끝나는 경우에는 s 대신에 es를 붙인다. 그래서 버스가 s로 끝났기 때문에 busses가 되고요. watch, tch로 끝났기 때문에 watches가 되고요. sh, dc로 끝났기 때문에 thises가 되고요. o로 끝났기 때문에 potato가 potatos가 되고, x로 끝났기 때문에 box가 boxes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가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ies가 되는데요. babies는 babies가 되고요. candy는 candies가 되고요. puppy는 puppies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모음 다음에 y로 끝날 때는 모음 다음에 y로 끝날 때,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y로 끝났잖아요. boy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es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s만 붙입니다. 모음 a 다음에 y로 끝나기 때문에 days가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s만 붙이면 되고요.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알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되니까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조건이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f나 fe로 끝날 때는 f하고 fe를 v로 바꿔버리고 es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네요. life는 lives가 되고요. leaf, 나무잎 같은 건데 leaves가 되고, knife는 칼인데요. knives가 되고, wolf, 늑대인데요. wolves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roof는 그냥 f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roofs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절로 이해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저절로 자주 사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저절로 이해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말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구즈가 거이죠. 구즈는 기즈로 되고요. child는 children 되는 거 아시죠? man은 man이고요. woman은 woman이 되고요. foot는 fish 되고, tooth는 teeth가 되고, mouse는 mice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명사의 다양한 복수형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항상 복수만 쓰는 명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scissors, 이렇게 scissors 같은 우리가 가위 같은 걸 볼 때는 가위는 항상 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짝 하나 없으면 그 가위 기능을 잃어버리죠. 이처럼 항상 두 개가 세트로 이루고 있는 어떤 명사, 보이는 명사, 어떤 보통 명사들은 얘네들은 항상 복수형으로만 써야 돼요.
그 시저를 시저스라고 해야 되는데 시저만 하면 틀린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복수로 시저스라고 해야 돼요. 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트 하면 틀린 단어가 되고 팬츠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팬츠도 보면 우리가 두 개로 세트로 있잖아요. 그렇죠?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외눈박이 안경은 없잖아요. 그죠?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글래시스가 되고, 삭스,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삭스라고 해야 되지. 싹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스도 마찬가지예요. 청바지도 바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지 고랑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진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짝으로 이러는 것들은 단수로 쓰면 안 되고, 항상 복수형을 써야 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요, 이렇게 S로 끝나면 우리가 복수형이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S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나 학과명의 경우에는 S로 끝나서 복수처럼 보이지만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보면 예를 들자면, politics, 정치학은 이것들이 S로 끝나서 복수인 것 같지만, 이건 단수를 해야 된다는 거. economics, 경제학이지 경제학들이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 linguistics,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S가 붙어서 언어학들이 아니고 그냥 언어학이라는 거. statistics, 통계학이지 통계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수와 복수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fish의 복수형은 fishis가 일까요? 아닙니다. fish 같은 경우에는 단수와 복수형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fish도 되고요, five fish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ish의 복수형은 fish이기 때문에. 이처럼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 형태가 똑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fish, sheep, deer. fish는 물고기고요, sheep은 양이고요, deer는 사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되는데 어떻게 외우라고요? 양같이 순하고 예쁜 사슴 물고기 하면 됩니다. 양같이 sheep, 예쁘고 순하고 예쁜 사슴, deer, fish.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거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sheep도 되지만 many sheeps 하면 틀리고요. many sheep입니다. deer가 맞고 to deer가 맞지 to deers 하면 틀린 거예요. fish가 맞고 five fishes 하면 틀리고 오히려 five fish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수와 복수의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m은 팔이죠, 그죠? 이 팔에서 s를 붙인 arms라고 하면 팔들이라는, 양팔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전혀 생뚱맞게 무기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도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arm이 팔이 되지만 arms가 되면 무기가 된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farewell to arms 이렇게 하면 팔들에게 안녕을이 아니고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말이 되고요. 매너는 방법이지만 manners 하면 방법들이 아니고 갑자기 예절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매너 좋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어요. 복수형을 이어서 정확하게는 야, 너 매너스 좋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커스텀은 간습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관습이지만 커스텀스 하면 갑자기 쉐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갈 때 보면 Customs Declaration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세관 신고서가 되는 거예요. 이 Customs는 관습들이 아니고 세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Goods은 선이 되지만 이 Goods 이렇게 해버리면 손들이 아니고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뉴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수형이 되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 네 가지, 이것만 일단은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명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셀 수 있는 명사 보집에 대해서만 nS를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반드시 감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되는 명사 문제 중에서 우리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몇 가지 끼리끼리 원칙이 있어요. 끼리끼리 원칙. 즉, 많은 소년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many boys는 맞지만 much boys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끼리끼리 원칙, 영어의 끼리끼리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끼리끼리 원칙이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끼리끼리 원칙인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집중합시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것으로는 many, 숫자, a number of, few, a few 요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ny boys는 맞지만 many water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water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고물추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자는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boys 해야 되죠. 하나일 때는 a boy고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two boys부터 3, 4, 5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붙여야 된다. 그래서 three water 이렇게 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number of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숫자, number 여기도 숫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연관해서 외우면 a number of 숫자는 셀 수 있는 앞에 쓸 수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하면 할 수 있을 거고요. 최고 중요한 거, 그 다음 a few입니다. a few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써야 돼요. 그래서 a few boys는 맞지만 a few water는 틀린 겁니다. a few는 왜냐하면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끼리끼리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a few water는 틀린 게 되네요. 그 다음에 a few 대신에 few도 마찬가지야. a few는 거의 없는 거고 a few는 약간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few boys 하면 한 명 이상인 아주 극소수의 소년들이 되고요. 그 다음 few waters는 이게 셀 수 없는 명사 water 앞에 있기 때문에 틀린 명사가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것들이 뭔가 하면 much, little, a little, an amount of입니다. 자, 요것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써야 되기 때문에 much water가 맞고요. much boys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끼리끼리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a little water 이게 셀 수 없는 명사 water 앞에 a little 하면 맞는 게 되지만 a little boy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a few boy 해야 돼. a few boy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little water 아주 적은 물입니다. few가 아주 작은 것처럼 little은 아주 작은 극소수가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water 하면 맞지만 little boys 하면 틀린 거예요. 이 극소수의 소년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few boys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 number of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거였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썼지만 an amount of 이 amount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an amount of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써야 되지. an amount of water 해야 되지. an amount of boys는 틀린 거예요. 근데 아주 많다고 하기 때문에 a large amount of 이렇게 large를 이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양쪽 모두에다 쓸 수 있는 거.
그것들도 있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all, lot of, lots of, most, some, any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것이나 셀 수 없는 것이나 다 모두 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볼게요. all the boys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썼죠, 그죠? all the money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썼고요. a lot of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a lot of boys 해야 되고요. a lot of money 해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썼고요. boys 생수 있는 명사인데 most boys 되고요. most money도 됩니다. some boys도 되고 some money도 되고요. any boys도 되고 any money도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거는 당연히 1, 2, 3 하니까 셀 수 있는 숫자, 그 다음 many 중요합니다. 그 다음 few하고 a few, 그 다음에 number 셀 수 있으니까 숫자가 이런 것들은 number of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쓴다. 그래서 boys, girls, fans, students 이렇게 복수 앞에 쓴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거 many하고 반대인 much, few하고 a few의 반대인 little과 a little, 그 다음에 a number of와 반대인 an amount of, 그 다음에 a large amount of 얘네들은 전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써야 돼요. water, juice, money 보이시죠? 그리고 셀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다 쓸 수 있는 것에는 all, lots of, a lot of, most, some, any 이것들은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것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끼리끼리 원칙에도 굉장히 위반해버리면 틀린 어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머릿속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로 착각하기 쉬워서 시험에 잘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이렇게 글도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이다. 즉 셀 수 있는 명사인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이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Let me give you an advice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앞에 an advice 하면 맞을 것 같지만 틀린 문장이에요. 한글로는 내가 충고 하나, 충고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민들,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이 advice라는 거는 하나, 둘로 되는 게 아니고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뭉치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셀 수 없는 명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용기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처럼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생각이 되기 쉽지만 실제로 셀 수 없는 명사가 이 빨갛게 표시한 이거예요. 자, 볼게요. 도둑놈이 equipment와 machinery 장비하고 기계, 장비도 하나 셀 수 있을 거고 기계도 하나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도둑놈이 equipment와 machinery를 이용해서 장롱, 퍼니처를 열었는데요. 가구를 열었는데 money하고 캐시, money도 셀 수 없는 거였죠. money, 캐시는 하나도 없고 대신에 귀중한 advice와 information, 충고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셀 수 없어요. 정보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셀 수 없어요. advice와 information을 꺼내요. 가지고 가 가방, 러기지, 배기지, 가방 하나, 가방 둘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러기지, 배기지에 담아서 살살 도망 나오는 시너리, 장면 하나, 장면 둘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시너리가 뉴스도 알죠? 뉴스에 나왔다가 친구가 홈워크와 함께 메일을 보내줬다. 홈워크도 숙제 하나 했냐, 숙제 두 개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절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마련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도둑님이 equipment와 머신을 이용해서 퍼니처를 열었는데 그 퍼니처에 보니까 머니와가 캐시는 하나도 없었고 대신에 어드바이스와 인포메이션을 꺼내요. 가지고 간 러기지 배기지에 담아서 살살 도망 나오는 시너리가 뉴스에 나왔다고 친구가 홈워크와 함께 메일도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거예요. 메일로 보내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단어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단어와 포함된 글을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equipment, machinery, furniture, money, cash, advice, information, luggage, baggage, scenery, news, homework, mail. 자, 이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 다시 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력 발휘할 때요. How many money 틀렸죠.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oney가 하면 틀렸기 때문에 How much money do you need?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됐고요. 자, rain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거에 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 little 하면 맞는 거네요. a few 하면 오히려 틀린 거고요. student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a few가 맞는 거예요. a little 하면 틀린 거예요. 오히려. 자, books네요. books니까 lots of 해도 되고 lot of 해도 되고 이거는 다 되는 거니까 맞는 문제가 되고요. time 시간은 셀 수 없는 명사이죠. 그래서 many time 나 시간은 내가 셀 수 있는 것 같아서 many time 하면 틀린 게 되는 거고 much time이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대어리죠. 대하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서도 자주 배울 것이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영어의 거의 모든 문장은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대어리죠. 대어라 구문에서는 명사로 시작하지 않고 대어리라는 이 부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대어리죠. 대어라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어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 우리가 이 길로 유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유도를 하고 또 대어는 부사이기 때문에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도해준다, 유도해준다 해서 유도부사이고 진짜 주어는 대어리죠. 대어라 다음에 진짜 주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어리죠. 대어라 할 때는 there is가 되면 반드시 뒤에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is가 단수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원칙에 is가 단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there is 다음에는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이렇게 단수명사가 와야지 there is some apples 하면 털려버리는 거예요. 왜? is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there 단수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re is a computer 해야 되지 there is two computers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there are가 되면 이 끼리끼리 원칙 위에서 뒤에 반드시 복수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 그래서 there are가 나왔기 때문에 many apples가 하면 맞는 말이고 there are an apple 해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there are가 있기 때문에 two computers가 맞는 거고 there are a computer 해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there is 다음에는 단수명사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왔다는 거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there is 다음에는 항상 단수명사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는데 그러면 there is water there are water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겠습니까? 자,
월어는 우리가 물질 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 명사는요, 항상 복수형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there is water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is 다음에는 단수가 와야 되니까 water는 복수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there is water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is a lot of 많은 물이 있다 할 경우에는 많은 물이 있다고 할 때는요, 많은 물이 맞기 때문에 there is가 맞을까요? there are가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물이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water 하는 이 문장이 맞을 것 같죠, 그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there is water가 맞는 문장이야. 왜냐면 이 water라는 거는 이게는 처음부터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많고 적고 간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즉 물질 명사의 종류들이 뒤에 많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 there are라고 하면 틀리게 되고 there is a lot of 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출제를 자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there is, there are 문장에서는 진짜 조는 is와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데 there is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there is a book 해야 되고요. there are 하면은 복수가 해야 돼요. there are some apples 해야 돼요. there are an apple 하면 틀린 게 되고요. 자, 물질 명사의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인 물질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들, 특히 물질 명사의 경우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관계없이 무조건 there is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water가 맞고요. there is a lot of water가 맞는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water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학생들이 there are a lot of water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there is milk가 맞고요. there is a lot of milk. there is가 되는 거예요. there is. 그 다음에 there are a lot of 많은 우유가 있다 해서 there are a lot of milk가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there is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고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모두 there is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there is, there are의 정리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 안에 맞는 걸 고른 거예요. there is니까 단수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an apple이 맞습니다. 그죠? apples가 되려면 there are가 되고요. boys가 ane요. 그죠? a니까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되겠죠. there are a lot of water도 틀리고요. water도 틀린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 고물주들은 there is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much money. 자, 돈이 다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많은 돈이 있다지만 물질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There is a lot of much money라고 해야 되고 a lot of money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3번 문제가 특히 잘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세 번째, 변덕장이 집합명사입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는 보집이에요. 그죠? 보택명사와 집합명사인데 이 집합명사라는 거는 패밀리 같이 이렇게 집합에 있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my family's 톨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은 키가 크다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큰 거 아니고 우리 가족의 멤버 누나, 동생, 형님, 엄마, 아빠가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my family가 집합명사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말하기 때문에 my family are tall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my family 빅 했을 때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가족의 하나의 한 묶음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수겠습니까? 복수겠습니까?
그렇죠. 단수죠. 그래서 my family is bi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덕장이 집합명사라고 한 거예요. 가족이 어떤 그 집합명사의 구성원 모두를 설명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복수기 때문에 복수가 돼야 되고요. 구성원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았을 때는 그때는 단수기 때문에 i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른 예문 볼게요. 더 관중들은 굉장히 대규모다 이렇게 했을 때 관중이라는 것을 관중이 대규모다고 했을 때 관중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the audience is big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관중들은 흥분되었다. 관중들은 관중의 모두 개개인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the audience were excited. 이렇게 복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wer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집합명사 구할 때는 그 개개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그 집합명사된 그를 하나의 묶음 처리했는지 이거를 잘 감별을 해서 이렇게 동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덕장이 집합명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자, 변덕장이 집합명사의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My family smart 했는데 우리 가족이 누나 동생 다 똘똘하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are가 될 거고요. The audience deep impressed. 자, 관객들은 아주 충분하게 깊게 감명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관객 모두 한 명 한 명을 다 설명을 하는 관객을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the audience were deeply impress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인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명사는 셀 수 없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끝까지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얘네들이 또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커피는 물과 관계된 게 때문에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했는데 우리가 커피를 주문할 때 two coffees please 해야 되지. two coffee please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ffees라고 복수로 바뀌었었는데 이처럼 왜 이게 맞는가 하면 two coffees는 이게 칸에 잠겨진 커피액으로 개별화가 된 거예요. 개별화가 되어버리면 얘네들은 물질 명사지만 하나의 잔이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이라는 것도 물질 명사인데 얘네들이 병에 딱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술잔으로 개별화가 되어 버리면 얘네들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hey sell various wines.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wines가 오히려 맞는 거예요. 물질 명사지만. 그래서 개별화가 되면 물질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셀 수 있는 명사로 개별화가 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호집이었고 셀 수 없는 명사는 고물추였는데 이 고물추들은 s를 붙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들 고물추도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로의 반란입니다. 뉴턴은요,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고유명사죠. 그래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다 할 경우에는 어원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뉴턴 is a great scientist 해야 됩니다. 뉴턴 is a great scientist 하면 틀린 말이 되죠. 왜냐하면 고유명사 앞에 어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뉴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자, 뉴턴이라는 고유명사가 있기 때문에 I want to be a Newton 하면 틀린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뉴턴 그 사람을 표현할 때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면 안 되지만 뉴턴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 사람 이런 식으로 개별화를 돼버리면 형상화, 개별화를 깨우는 이때는 어언 고유명사 앞에 어언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 want to become an Edison. 그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에디슨이 아니고 에디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he want to become an Edison 이렇게 해야 되고요. James come to see you. 제임스가 온 게 아니고 제임스라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라고 개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 come to see you 하면 제임스가 보았고 제임스라는 사람 할 때는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This is a Picasso. 이거 피카소가 아니고요. 피카소가 되면 피카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고유명사 앞에 어를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물질명사, 고물추 중에 물질명사입니다. 물질명사도 보통 명사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인이란 이제 커피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설명한 거예요. 글라스는 유리이기 때문에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면 안 되지만, 글라스가 되면 유리가 아니고, 유리잔이 되어서 독립된 개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Glass is apt to break. 유리는 깨지기 쉽다. 이때는 유리라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he has a glass. 그는 유리잔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물질명사가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를 붙일 수가 있까요? He sells various coffees. 자, 이때는 커피스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 이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명사화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물추 중에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도 보통 명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kindness는 친절이라는 추상명사이죠. 하지만 kindness가 되면요. 이때는 친절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친절한 행동 친절한 행위가 돼서 개별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he did me a kindness. 그는 나에게 친절을 주는 게 아니고 친절한 행동을 했다, 베풀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상명사 앞에도 이렇게 어가 붙으면 추상명사가 보통명사화 된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She was once a beauty. 뷰티라는 게 아름다움이지만 beauty가 되면 구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한때 미인이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처럼 추상명사도 보통명사가 다 될 수 있다는 거, 셀 수 없는 명사인 고물추도 구체화가 되고 개별화가 되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를 다 배웠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주인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책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명사는 문장에서 주인이 있는 말,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보집, 셀 수 없는 명사는 고물추 이렇게 있다는 거, 명사의 대원칙 등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머리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처방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